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 27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청계 현대 아파트 49평인데요. 이런 구축 아파트 디자인만 보고 인테리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단열이나 수납, 구조를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예쁘게 꾸몄다가 살면서 후회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요, 특히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죠. 이걸 생각보다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존의 구축 아파트에 붙어 있는 그 단열재, 보통 옛날에 흰색 스티로폼 그거 많이 썼었어요. 비르법 단열재라고 하는 건데 달랑 얇게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얇은 단열재 하나 그냥 붙어 있으니까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 아무리 틀어놔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존 단열재 떼어내고 다시 단열재 붙여가지고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단열재를 무조건 두껍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내 공간이 너무 좁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감안하지 않고 가구 배치를 그냥 했다가는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생각했던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 이 집 주방에 외부 그 단열 벽면 마감까지 다 철거하고 난 뒤에 그런 모습이에요. 저기 보이시는 저 콘크리트 벽면에 예전에 비드법 단열재 흰색 스티로폼이 붙어 있었던 거죠. 주방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단열재를 포함해서 기존 마감의 두께가 100mm도 되지 않았고요. 기존 싱크 하부장은 600mm 정도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정석 단열대로 PF보드를 만약에 쓴다면은 단열재를 포함한 이 마감재의 두께까지가 160, 170mm 정도가 이렇게 두께가 나와요. 그러면은 오른쪽 날개의 벽이 더 여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도 싱크대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정석대로 단열 시공을 이렇게 하면은 창문이 있는 그 벽면 쪽으로 싱크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싱크대 그 가구하고 발코니 나가는 문하고 간섭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옵션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생각 없이 얇게 단열재를 그냥 넣거나, 다른 하나는 이 도화를 옆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단열재를 대충 할 거면 인테리어 뭐하러 하겠어요. 이 도화 위치를 옮기면서 단열도 제대로 하고 가구 볼륨도 제대로 잡는 게 그게 정답인 거죠. 인테리어는 정말 1, 2cm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단열재 두께 이런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평생 불편함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발코니 단열입니다. 주방 발코니 단열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방 발코니 쪽에다가 세탁기를 두고 쓰는 집 정말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주방 발코니 단열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발코니에 결로 곰팡이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발코니가 어차피 바깥이 아니냐, 굳이 단열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코니 단열 제대로 안 하시면 겨울에 세탁기도 못 쓰시고요. 결로 곰팡이 때문에 죽습니다. 실제로 이 집도 주방 발코니 단열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바람이 그냥 슝슝 들어오는 그런 알루미늄 샤시가 붙어 있었죠. 그럼 겨울에 이 공간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 살던 그 세입자분들 세탁기를 여기에 두고 쓰셨는데 겨울이 되면은 호수 그거에다가 이불을 그냥 칭칭 감아놓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수도가 얼어가지고 세탁기를 아예 쓸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는 벽면에 이보도 단열재 33mm를 시공하고 나서 기밀성이 높은 샤시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일반 탄성 도장 이런 거 쓴 게 아니고요. 기능성 결로 방지용 도장을 시공을 했고요. 이 정도 단열은 그래도 해줘야 겨울에 문제없이 결로 곰팡이 없이 그렇게 세탁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거, 수납 계획이죠. 수납 그거 그냥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납은 양보다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정말 중요해요. 여기 고객이 해외에도 오래 거주를 하셨었고 업무차 해외를 자주 오가는 분이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캐리어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짐들은 실내에 깊숙한 곳, 뭐 발코니 한쪽 구석 이런 데 놓는 것보다도 외부에 들고 나가기 편한 그런 위치에다가 수납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현관 좌측에 침실 일부 벽체를 철거를 하고 넉넉한 팬트리 공간을 현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팬트리 하단에는 이 캐리어가 들어가게끔 했고요. 이 내부에도 신발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죠.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짐들이 실내에서 주로 쓰는 물건들인지 아니면 뭐 자전거나 유모차처럼 실외에서 주로 쓰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씩 다 확인을 해서 수납 공간을 미리 설계를 해두는 것이
훨씬 우리 집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지 말아야 할 거 바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 구축 아파트들 보면은 아직도 난간에다가 실외기 이거 거치되어 있는 집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용하는 이 시스템 에어컨은요, 실외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벽에 절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내부에 실외기를 두어야 에어컨 설치 업체들도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방 발코니에 실외기실을 마련을 했고, 혹시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코니에 접해 있는 이 내창은 밀폐력이 아주 좋은 1등급 이중창을 넣었습니다. 맨날 단열 얘기만 하시는데 이거 단열 말고 좀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왜 없어요? 엄청 많죠. 이 집에서 메인 공간이 주방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주방부터 그럼 한번 보여드리죠. 사실 이 집 주방이 디자인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안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밝은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 무게감을 좀 더 줄지 뭐 이런 고민도 많았고, 또 냉장고 세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게 큰 과제였어요. 첫 번째 시안은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화이트 우드 톤의 밝은 주방이었어요. 기존의 그 기역자 주방을 유지를 하면서 주방의 좌측에 포도와 냉장고 한 대, 김치 냉장고 한 대, 우측에는 포도와 냉장고 한 대가 서로 마주보는 그런 동선이죠. 고객이 원하는 이 냉장고가 포도와 2대에다가 김치 냉장고 한 대였는데, 이걸 나란히 배치하려고 보니까 싱크대와 쿡탑 위치가 너무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주보게 배치를 한 건데, 주방의 기존 픽스창이 가려지는 데다가 또 동선도 불편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배제된 시안입니다. 두 번째 주방 시안은 어두운 톤으로 무게감을 준 디자인이죠. 포도와 냉장고 2대를 주방 발코니 쪽 그 픽스창 앞에 나란히 배치를 했고, 김치 냉장고는 안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대면형 아일랜드를 이렇게 넣으면서 쿡탑과 싱크볼은 아일랜드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아일랜드 대각선 방향으로 식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픽스창이 가려지니까 채광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방의 전면부에서 바라봤을 때 냉장고가 시선을 해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게다가 발코니 나가는 진입 통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가 튀어나와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안을 보면요, 대면형 주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면 주방에다가 냉장고를 나란히 배치한 그런 구성이죠. 일단 냉장고를 옮겼더니 발코니 픽스창에서 이 뷰는 확보가 됐어요. 냉장고를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편리한 그런 주방이죠. 사실 이 디자인을 최종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장 미팅하고 나서 철거를 진행하려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단열재 두께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얇은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석대로 단열재를 우리가 시공을 하고 나면 단열재 두께 때문에 가구가 발코니 이 터닝 도어를 더 먹고 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가구를 넣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꿨습니다. 기존 주방 발코니에 있던 이 픽스창이 있던 자리에 터닝도어 위치를 옮긴 거죠. 기존 발코니로 나가는 그 문이 있던 자리는 가벽을 세워주고, 또 외벽 쪽에 단열은 꼼꼼히 하면서 냉장고 장과 혼바장을 그쪽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실에서 주방 발코니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선도 더 좋아진 거죠. 주방 발코니로 확장할 수는 없었나요? 애초에 발코니 확장 계획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도 있었고, 확장을 하게 되면 비용도 꽤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또 바로 앞에 이 보일러가 있어요. 이걸 옮기려면은 난방 파이프를 다 끊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효율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확장 없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 주방 디자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일랜드 상판 자재는 칸스톤의 파타고니아를 사용을 했고요. 주방 가구는 예림도어를 믹스 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두운 느낌을 주면서 공간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한 이 디자인을 적용을 했어요. 타일은 600에 1200짜리 대형 타일을 써가지고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했고, 전체 컬러가 시크한 블랙톤이다 보니까 콘센트도 이렇게 블랙으로 맞춰서 톤을 통일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안쪽에 이 수납 구성 한번 보시죠. 직배수 로봇 청소기 주차 공간도 여기에 있고요. 싱크대 옆쪽에 식기세척기까지 알차게 들어갔는데, 이 식기세척기 여기 위에는 기능 없이 보통 막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 윗공간에는 서랍을 또 넣어가지고 활용도를 더 높였습니다. 상부 공간의 수납도 최대한 확보를 했고, 후면 냉장고 사이에 이 혼바장에는 소가전을 올려두기 좋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아일랜드 앞쪽에도 서랍을 넣어서
아일랜드 양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식탁은 그 앞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공간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디자인 포인트가 현관 중문이에요. 폴딩식 여닫이도어 이걸 사용했는데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죠. 양쪽 방향으로 이게 모두 폴딩이 가능해요. 자동 댐핑 기능이 있어가지고 살짝만 밀어도 열리고 고정까지 되는 그런 도어입니다. 캐리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서 열고 닫는 이 문의 동선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집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좌측에는 신발장이 있고 우측에 방이 있는 이 동선이어가지고 일반 여닫이 중문을 그냥 사용하면은 여닫이 도어 폭만큼 동선에 간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딩 여닫이 도어를 사용을 하면은 벽에 밀착시키면서도 동선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폭이 넓은 도어이지만 닫았을 때 이 통로를 방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한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 쪽에 이 창고장인데 보통 이런 발코니 끝에 창고장을 우리가 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발코니는 보통 물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시공을 하다 보면은 이 하부에 가구가 습기로 인해서 썩거나 부풀어 오르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발코니 물청소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고객은 여기에 물청소를 종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발코니 문짝 하단 부분에 타일에 단을 좀 더 올려가지고 여기 시공을 했습니다. 가구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시원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블럭의 트레이드 마크 갤러리가 빠질 수는 없겠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 왼쪽 벽에는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도록 액자 레일을 미리 심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트리빌리지의 화이트 웨이브라는 작품인데 이 빛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잔잔한 이 파도의 질감이 은은하게 살아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 욕실입니다. 이 집은 공용욕실과 안방욕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집 전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어두운 분위기로 고급스럽게 만들어봤고 안방욕실은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밝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600에 1200짜리 대형 타일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타일을 벽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바닥에도 우리가 붙이게 되면은 바닥 배수에 이 굽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타일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닥에 타일을 커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죠. 그래서 욕실 바닥만큼은 600에 600짜리 정도의 그런 타일로 바닥을 시공을 하면은 훨씬 쉽게 구배를 잡을 수가 있고요. 혹시나 600에 1200이나 이런 대형 타일로 시공을 했을 때는 트렌치 유가를 넣어가지고 구배를 한쪽 방향으로 넣어서 시공을 하시면은 쉽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4가지 포인트 그리고 주방의 레이아웃과 디자인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인테리어는 늘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 편하고 만족하는 인테리어가 가장 좋은 인테리어인 거죠. 다른 집에는 늘 적용되었던 것이 우리 집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늘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는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고 도면을 그려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죠. 인테리어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 손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실수를 줄이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